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7회 때 문제, 15조 문제, 8회 때 15조 문제가 무려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나름대로 배웠죠.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요. 보험료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부분은요,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그 피해가 발생되는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죠? 1,000만 원을 가입한다, 1억을 가입한다, 그런 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피해액이 약 100만 원이 발생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영업요율이라는 건 뭐냐면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인가, 그걸 계산해서 또 보험료를 받겠죠. 그죠? 우리가 그 보험에 의해서 배운 것처럼 급부 반대이금 급부의 원칙이라든지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낸 보험료와 지급받을 보험금이 똑같이 되도록 이렇게 보험이 일단 만들어졌다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1%라고 한다면 얼마를 내야만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뭡니까? 그 보장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만 원씩 내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보험료가 바로 요것이 가장 기본이란 얘기예요. 요렇게 해서 그러면 만 원씩 내면 되겠네. 1%의 사고 날 확률이 있으니까 사고 나면 100만 원 정도가 피해가 된다면 적어도 만 원을 내면 그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뒤에 그 다음에 따르는 요 부분은 뭐냐면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뭐냐면 1%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보니까 자동차 운전도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해서 사고를 별로 안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고 날 확률이 1%가 아니라 0.5%로 줄어드니까 그러면 할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 그리고 만약에 사고를 많이 내요. 운전이 좀 미숙해요. 운전면허증 딴지가 별로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사고를 많이 내거나 이러면은 이 확률이 1%가 아니라 2%, 3%가 늘어나니까 2%, 3% 늘어나면 그만큼 어떻게 되죠? 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씩 내도록 이렇게 보험료가 산출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까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산식을 뭐 이렇게 가능하면 외우고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산식을 떠올리기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딱 이해를 하면 자동적으로 산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저 또한 제가 2년 3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 갖고 그것을 지금까지 머릿속에 기억나갖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쉽게 모든 것이 뭡니까? 보험금 문제가 풀리고 이런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하는 걸 큰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현재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 일부러 사고 날 확률을 자꾸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딱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은 뭡니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걸 갖고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봐보십시오. 뜯어 봐보시면 만약에 1% 사고 날 확률이 있는데 뭡니까? 사고 나면 1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 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요때 따로 나오는 거 봐보세요. 손해율 따른 할인 할증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제시설 같은 걸 만약에 설치를 하면, 쉽게 말해서 벼농사한테 뭡니까? 뭐라 그러죠? 관수시설을 설치해 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벼농사 짓는 데는 당연히 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할인 안 해주고 품목별로 따로 이렇게 관수시설이 필요한 바짝물 같은 경우는 5%를 할인해 주거나
과수 품목 같은 경우는 도리어 어떻죠? 예, 그런 관시설을 뭐 설치했다고 할인해주고 그러지 않죠. 예, 도리어 뭐 새가 쪼아먹거나 방좀망을 설치하거나 미세 살주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주 같은 걸 해갖고 나무가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흔들림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설치하거나 그런 걸 했을 때 더욱더 피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할인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뒤에서 요 부분부터는 뭐냐면 품목별로 재배 특징에 따라서 사고 위험도 등을 감안해 가지고 보험료를 또 달리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뭐 품목별로 막 그 뭡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것을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요 큰 틀만 요 세 가지 큰 틀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 뭡니까 그 품목별로 다른 부분은 문제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께서 적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험료 부분이 금년에 15조 문제로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계산형 문제가 1과목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미리 1과목에서 그 핵심 키워드별로 따로 다 분류를 해갖고 지금 그 키워드별로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그 1과목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죠. 각각 그 품목별로 하다 보면 들을 때는 알지만 돌아서면 여기랑 여기랑 왜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큰 틀로 하는데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요런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쉽게 뭡니까 보험료 산정은 이렇게 하는구나 큰 틀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 부분만 보더라도 딱 보면 딱 이제 눈에 보이시죠, 그죠? 예, 바로 보험가입 금액과 사고 날 확률 그걸로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인 뭡니까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심축입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처음 가입하면 손해율이 얼마인지 사고 많이 났는지 모르니까 대부분 80%에서 120% 구간은 어떻게 하죠? 예, 할인도 안 하고 할증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보험을 많이 가입했는데 너무너무 사고가 거의 없어. 그러면 할인을 최대 30%까지 해주고 예, 할증은 사고 너무 많이 나. 그러면 막 많이 난다고 해서 뭐 수백 프로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증의 최고 한도액은 50%까지 한다. 예. 그 부분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적게 나면 10,000원이었는데 30% 할인해주면 7,000원이 될 거고. 그죠? 예. 그리고 사고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예,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8회 때 그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험료 산정 문제가 거기서도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아직까지 이해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 잘 봐보세요. 요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손해에 따라 할인 할증률 요까지만 보더라도 거기다가 방지시설 할인율 뭐 이렇게 있죠. 요 부분만 보더라도 이 보험료는 뭐를 산정하는 보험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체계는 안 돼 있지만 이게 바로 순보험료예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회사 뭡니까 운영비로 쓰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든 거 뭡니까 사고 난 100만 원 정도 피해가 돼. 그리고 사고 날 확률이 1%야. 그러면 이건 뭐죠? 예, 바로 순보험료예요. 예,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재현이 되는 보험료가 순보험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요것이 지금 따로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이 10,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경비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가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니 되겠어요? 예,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예, 뭡니까? 보험회사의 뭡니까 영업료율 예 부가보험료의 영업료율을 따로 곱해가지고 아이고야 야 이렇게 만약에 한 명이 가입하게 되면 그 운영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 한 명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보험회사 지원도 돼야 될 거고 보험회사의 컴퓨터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만약에 뭡니까 수백만 명이 가입을 했다 하면 그것을 뭡니까 수백만 명이 뭡니까 보험회사 직원 월급을 또 이렇게 다 분담하면은 그 보험료가 부가보험료가
적어지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 부가 보험료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그러니까 부가보험료가 만약에 2,000원이 났다 그러면 최종 뭡니까? 영업보험료는 얼마가 되죠?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은 다 뭐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순보험료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물을 소지가 있다 해서 제가 그 8회 기출문제 가지고 그 뭡니까?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리고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드릴 때 한번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금년에 요렇게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화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방제시설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벼 같은 거는 뭡니까? 방제시설 아무리 설치를 많이 해도 방조망을 설치하건 뭘 하건 다 그런 거 해봐봐야 할인을 하나도 안 해줘요. 왜냐면 그런 거 설치했다고 해서 위험이 더 감소되거나 하질 않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품목별로 필요한 것만 설치를 했을 때 할인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인율도 최대 몇 프로까지요? 30%까지. 그죠? 그런 큰 틀만 알고 계시면 만약에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그 데이터를 다 줄 거 아닙니까? 예, 방조만 얼마다 몇 프로가 할인한다. 그런데 거기서 그 출제자가 만약에 보험료를 산출하시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그것은 뭡니까? 30%까지만 해준다 하는 거를 죄송합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외우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출제를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틀을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출제됐던 패턴은 공부가 된 거고요. 오늘 제가 따로 보험료 산정을 따로 한 강의를 더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보험가입금액,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험가입금액 공부를 했죠. 보험가입금액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작물 재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한 70 몇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8회, 9회 때 계속 나온 것이 무슨 보험가입금액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해가름이 시설의 보험가입금액 구하세요 하고 15점 문제로 계속 8회, 9회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 다른 품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가상각해서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하는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를 묻기 위해서 해가림 시설로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계속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7회 때 처음 나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전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보험료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2차 강사님들이 그렇게 강의한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 부분이 낸다면 지난해처럼 지금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처럼도 나올 수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정말 나와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예, 시설물을 설치해 갖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설물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작물의 피해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하나 시설물 쉽게 말해서 해가림 시설 같은 것도 따로 보험 가입을 하죠. 예, 농업민 시설물도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물을 가입할 때 분명히 보험료를 책정할 텐데 시설물이 튼튼하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를 할인해 줄 거고 시설물이 부실해요. 바람이 아주 연풍이 불어도 팩 쓰러져요. 예, 그런 시설물을 보험 가입시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험료를 당연히 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농작물 재보험이 일반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단기보험이죠. 그죠? 단기보험인데 특히나 시설 작물을 재배한다 치면은 연중으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 6개월 정도만 딸기 농사만 지으려고 해요. 예, 그래도 보험은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는 또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징별로. 그래서 문제화가 될 수 있다면 도리어 오늘 강의한 데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오늘 강의한 데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분은 지금 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제가 이게 보험료 다음에 이제 그 계산형 문제로 만약에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풀어본다면 아마 진짜 10문제까지도 풀 수 있을걸요. 예,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10문제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그 정도 공부를 해갖고 15점을 맞춘다면 굉장히 우리가
시간에 비해서 그 대신 그 결과물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를 여러분께서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기본적인 거니까 당연하게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도 보면 옛날에는 보면 요게 지역별, 종별, 보통 약간 영업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돼 있고 한데 그 지금 최근에 이론서에 또 이 종별이 빠졌어요. 왜 그러면 종별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가 했더니만 바로 종별 보험료율이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제가 이론서 그대로 금년도 이론서 그대로 오래 붙였습니다. 종별을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뭐 종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을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면 해갖고 요 책에 있는 거 뭐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오래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뭡니까 그 해가림 시설의 안전도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당연하게 계산되는 그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마 그 편집하시는 분께서 그 실수로 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슬라이드에 가면은 농민시설물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종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딱 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론서의 내용 없으니까 없는 상태로 그대로 여러분들께 일단은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영업요일에다가 요것이 이제 새로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1-인삼 6년근 해가림 시설 할인율. 요 1-라는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그런 산식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걸 적용하는 거. 우리가 뭡니까 기준 수입할 때도 배웠었고 그리고 평년 수확량이 제시가 안 됐을 때 표준 수확량 갖고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법, 그죠? 예, 그럴 때도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그 수학적인 뭡니까 이해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쉽게 말해서 할인을 해준다. 만약에 원래 10,000원인데, 예, 10,000원인데 쉽게 말해서 해가림 시설 그 6년근에 대한 해가림 시설 할인율 만약에 요 한 10% 여기 지금 보면 10%라고 했죠. 예, 10%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 그러면 10,000원인데 여기 10% 같으면 1-10% 하면 어떻게 돼요? 예, 90%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10% 할인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10,000원에서 9,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험료가. 그죠? 그만큼 싸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6년근 요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보험 시기 말씀드리지 그때 제가 자료만 만들어 드리고 아직까지 강의는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데 인삼이 보면 2년근부터 5년근까지 가입해요. 요게 이제 뭡니까? 인수지안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종합적으로 딱 공부하고 나면 큰 틀이 딱 그냥 보이고 모든 것이 실력이 그때 가서야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곧 시간이 오기를 한 달 정도 걸린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시키는 그런 방법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년근부터 5년근까지 가입을 하는데 요 6년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삼 1형 있고 2형이 있어요. 1형은 5월달 가입해서 이듬해 4월까지 1년 동안에 이렇게 보장되는 거고요. 2형은 11월 달에 가입을 해요. 예, 가입도 보면은 가축제에 보면 연중으로 내가 들고 싶을 때 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송아지 태어났어. 그럼 15년 지나면은 가입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 수 있는데 대부분 농작물 제에 보면 딱 가입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삼은 5월달, 11월달, 이형은 11월달부터 해서 그러면 이듬해 언제까지겠어요? 1년으로 따지면 그렇죠. 10월까지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2년근부터 5년근까지 가입을 하는데 요 일형 상품 같은 거는 분명히 5월달에 5월달에 가입할 때는 5년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듬해 4월까지를 보장을 해준다면 6년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6년근은 보장을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11월 달까지만 딱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만 보장을 해줘요. 6개월만 보장해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큼 6개월 동안 보장을 못 받으니까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걸 산식을 떠올리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하게 할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6년근을 가입을 할 때는. 그만큼 보장을 6개월만 받고 6개월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10%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 금년도 이론서에 처음으로 이것이 나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왜 그런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외운다고 막 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지도 못해. 처음부터 어떻게 하지?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공부했던 분들이 이렇게 보험 계산형 문제를 보시면 해설까지 있어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렇게 공부하는 게 틀렸구나. 저 또한 그렇게 깨닫고 제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를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새로 도입됐다는 건데 큰 이런 것들은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봐보시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잖아요. 공부한 거 손해를 할인할 정도 마이너스 30에서 50%를 제한한다. 그죠? 예, 바로 이런 부분은 앞에서 벌써 답이었다고요. 다 어디에나 적용된다고요. 그런데 뭐 방지시설 할인율 같은 거는 뭐 참조 이래 되지만 방지시설은 관수시설만 되겠죠? 예, 바짝물이니까 인삼이 그쵸? 예, 당연히 관수시설 설치하면 5% 할인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따지면은 손해를 할인 할증이 뭐 시키면서 손해율이 그냥 100%예요. 그냥 90%예요. 그러면은 할인 할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여기서 따졌을 때는 10,000원이 있는데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9,500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갖고 공부를 하면 뭡니까?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고 어떤 문제가 나도록 쉽게 적응을 하는데 이걸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은 그 왜 이렇게 보험료가 구성되는지 생각도 않고 그 산식을 외우는 분들은 1년이 아니라 10년을 공부해도 예, 전혀 그 뭡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이 어떻게 접근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지금 종별이라는 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종별. 왜냐하면 해가림 시설이 있는데 튼튼하게 진 해가림 시설이면 그마침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잘 안 나겠죠. 예, 바람이 막 태풍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는 해가림 시설이면 당연하게 해가림 시설 피해가 덜 할 거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예, 보험료에 당연하게 그 산정하는데 필수 요소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종별요율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 잘 기준을 봐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100% 이상 120% 미만. 우리가 보통 그 할인, 그 손해에 따라 할인 할증이 그 뭡니까? 그 가감을 안 해주는 그것이 언제 어느 구간이 있어요? 80%에서 120%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00%에서 120% 구간이다. 예, 그 구간에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죠? 예, 보험료 더 받지도 않고 덜 받지도 않고 그냥 10,000원만 받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요. 설계 지금 120% 이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죠? 예, 그러면 강풍이 불어도 잘 안 쓰러지고 하면은 그만큼 사고 날 확률이 더 있어요? 덜 있어요? 예, 덜 하잖아요. 분명히 해가림 시설도 분명히 보험 가입으로 했는데 당연하게 안전하게 지었으면 사고 날 확률이 적으니까. 10%, 0.9라는 게 뭐냐면 결국 10%를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시키면 10,000원이 나왔는데 곱하기 0.9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9,000원이 되니까, 그렇죠? 10% 할인이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그 뭡니까? 허용조치 7.9 이상이고 허용 분수의 10.5 이상이 인삼 재배 시설인데 여기는 뭐 어떻게죠? 내재형 설계 기준 100%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것이 좀 이렇게 좀 떨어져. 그럴 때는 10%보다 더 받겠다는 얘기, 10%를 더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00원에서 1.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예, 11,000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아예 그런 뭐 이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허용 절세 7.9cm 미만이거나 허풍이 10.5 메타 퍼 세크 미만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부실하게 지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20%를 더 받겠다는 얘기예요. 만 원이 아니고 얼마요? 12,000원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요것은 제가 뒤에 가면은 농업민 시설물하고 새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이 일반적으로 손해율에 따른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1.0이다. 그 구간은 더 받지도 않고 덜 받지도 않는데 더 튼튼하게 지면 10%를 할인해주고 덜 안전하게 지었으면 10%, 20%를 올려받는데 10% 올려받는 거는 바로 요 부분이죠. 100% 미만이면서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허용 절차시 7.9, 허용 풍소율 10.5.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막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죠. 저는 사실 이런 거 저는 안 외웠어요. 공부할 때. 이 갈로치기는 안 했으면 큰 틀을 저는 공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이 워낙에 또 이런 걸 좋아하니까 갈로치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까지를 외운다 치면 요거는 뭐 친구 이렇게 하면 되죠. 그 허용 절소심이라는 게 뭐냐,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였는데 7.9cm 쌓이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죠. 그렇죠? 예, 5cm 내려갖고는 해가림 시설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는 굉장히 튼튼하게 이 정도까지 만들면 어떻다? 예, 10% 정도만 할증을 하겠다. 허용 분석은 어떻죠? 우리가 강풍의 기준이 어땠어요? 예, 14m/s잖아요. 그렇죠. 9회 시험 문제도 나왔죠. 예, 그 미만일 때는 뭡니까?
그 태풍 강풍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보상하지 않는 제다 해갖고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제에서 배웠죠. 그쵸? 그보다는 좀 강도는 약하지만 10.5 메타/세크 뭡니까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정도면은 그런 대로 안전하니까 10% 정도만 더 받겠다는 거고, 그것도 뭡니까 그 버티지를 못하고 7cm 정도 눈이 쌓여버리면 푹 주저앉는 해가림 시설하면 위험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20%더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올려서 외우시면, 그렇게 이거는 뭐 비가림 뭐죠? 우리가 그 방지시설 할인율처럼 뭐 3%, 2% 측면에 설치하면 몇 프로 그 외우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전이라면 이런 걸 갖고 묻는다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하나 이렇게 또 강의를 떼가지고 지금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강의한 출력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해가림 시설은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끝나는데, 농업용 시설물하고, 시설 작물이 요것이 이제 또 더 있어요. 농업용 시설물도 당연하게, 뭡니까?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튼튼하냐, 하지 않느냐. 여기 좀 진짜 봐보세요. 요게 바로 그대로 지금 이제 이론수 그대로 했거든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여기는 뭐가 나오죠? 종별 보험료라고 나와요. 그 종별이 바로 앞에서 배운 있지 않습니까? 튼튼하냐 2종, 3종, 4종, 5종으로 나눠져 있었죠. 해가림 시설이. 그렇죠? 그래갖고 3종일 때가 할인을 하지도 않고 할증도 안 해주는 그 구간이 1.0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종은 좀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굉장히 좀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10%를 할인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 시설부터 당연하게 그 종별 보험료율이 있겠죠. 바로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부대 시설이라는 부분은 그 뭡니까 그 농업인 시설물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또 뭡니까 쉽게 말해서 냉방장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부대 시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것 또한 따로 이렇게 뭡니까 포함시켜서 같이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해갖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대 시설에는 종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뭡니까 농업인 시설물에는 그 6개월 동안 이렇게 뭐 보험을 가입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뭡니까 단기효율에 따라서 적용지수 요것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세요. 이렇게 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9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정도 이제 그 뭡니까 10회 시험에서는 이제 이게 나와야 돼요. 저는 7회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만 7회 때 안 나오고 8회 때도 안 나오고 9회 때도 또 안 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시설 작물, 당연히 시설 작물이니까 시설이 튼튼한 데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율은 싸지겠죠. 왜? 안전한 데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니까 당연하게 보험사고 날 확률이 적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고 날 확률이 1%야. 근데 사고 난 피해액이 100만 원이야. 항상 그걸 떠올리시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1%보다도 더 뭡니까 사고 날 확률이 없도록 만들면 보험료를 당연히 덜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지 상등의 원칙에서 보험료가 계산이 되고 그래 보험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하게 보험료율이 적용이 될 거고, 시설 작물이 당연하게 뭡니까 일반 그 농작물보다는 단기간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단기효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여기 보면 뭐 보장 비율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계속 바뀝니다. 시키면서 이렇게도 팔았다가 저렇게도 팔았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저희가 공부할 때는 좀 그 뭡니까 보장 비율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지금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재이용 부보장, 부보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보장이라는 것이 보장받지 않겠다고 특약을 가입하면 수재이용이 날 것까지 계산해 갖고 그 뭡니까 사고 날 확률을 여기 보험료율에다 대입을 시켜서 보험료를 계산했는데 1%라고 계산했는데 수재임은 보장받지 않겠다요. 그럼 1%보다는 어떻게 되죠? 사고 날 확률이 당연히 적겠죠. 적으니까 어떻게 되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보장이 들어가면 무조건 넣고 이렇게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보장에 대해서 뭡니까 이렇게 보면 90% 적용한다니까 결국은 얼마입니까? 10%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부보장 수재염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렇죠? 이런
요런 것들은 이 부보장은 결국 뭐냐면 보험회사가 유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해서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야 당신들 말이야 이런 거 보장받지 않겠다고 계약을 하면 내가 보험료 이만큼 할인해 줄게. 제발 가입하지 마. 예. 요런 것들 부보장으로 좀 들어줘. 이런 의미로서요. 보험료 할인해 줄게. 이런 건 결국 미끼 상품이죠. 그렇죠? 그런 건데 예, 바로 그런 의미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화재 대물배상 책임 보장 이거는 대물배상 책임이 가축하고 요 시설물에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설물이 만약에 뭐 화재로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원래 그 시설물 불이 나면은 그 보장받기 위해서 화재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 거 아닙니까? 시설물 그죠? 예. 그런데 농업용 시설물은 뭐라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특약을 가입하자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보상하는 제에서 제가 강조 드렸죠. 그러니까 큰 틀만 딱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핵심만 알고 있으면 다 이제 머릿속에 싹싹 들어온다고. 그걸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설물이, 아이고, 당연히 보장받기 위해서 들었는데, 아이고, 이웃에 뭡니까? 다른 그 시설물도 막 피해를 입혔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죠? 예. 경작자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또 따로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대물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시설물을 하고 가축계도 축사 부분, 거기서만 요 화재 대물배상 책임, 요게 보험을 따로 가입해요. 그것도 이제 특약으로 가입하겠죠. 보험료를 더 내야겠죠. 예, 그런 부분인데, 산출 기초 금액이 1202만 5천. 저는 그냥 사실 요거는 간단하니까 외웠어요. 이런 것도 만약에 나오면 요거 5점, 요거 5점, 요거 5점 이런 식으로 물을 수가 있어가지고 했고, 특약 영업요일은 당연하게 다 줍니다. 영업요일, 종벌 요일이 얼마, 아까 제가 지금 계속 1%라고 지금 안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떠올리기 쉽게 하도록 1%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일이 10%다, 5%다, 이렇게 사고 날 확률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고 날 확률이 100%면 요일을 100%로 받겠죠. 만약에 사고 한 건이 나는데 피해가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사고 날 확률이 100%예요. 그럼 보험료는 얼마 받아야 돼요? 순보험료. 예, 당연히 100만 원을 여기 보험료는 100%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이 결국 뭐다? 예, 우리가 보험 사고 났을 때 예, 보험금 지급이 되는 보험료니까 순보험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보험료는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8회 때 시험 문제 나온 걸 갖고 막 이렇게 문제 해설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이 분명히 따로따로 이게 구분해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항상 기출문제에서 조금씩 변형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음에 문제로 만들어 갖고 꼭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다 말았네요. 대물 인상 개수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 100만 원이니까 대충만 보면 여기 3억이죠. 예, 3억이면 그 보험료를 4.7배를 더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만 원이면 4만 7천 원을 받겠다는 얘기고 요거는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같은 거에까지 그냥 만 원이면 만 원만 받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배상 한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만큼을 더 받겠다는 거죠. 이것 또한 문제 제시하지 않고 이거를 다 외워서 문제 풀라고 하는 그 출제는 있으면 그거는 진짜 아마 총 맞아 줄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외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이런 데이터를 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까지도 문제가 나오겠느냐 하는데 이왕이면 제가 공부할 때 같이 이렇게 공부해서 하자 의미에서 같이 이렇게 네 가지를 보험료를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 예. 특약 보험료도 따로따로 특약은 따로 가입을 하니까 따로 보험료를 산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산출 기초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거. 여기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가입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사가 났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것이 기준으로 되니까 아이고 이만치 만약에 1억을 가입하면 1억을 가입했을 때 사고 날 확률이 1%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예, 1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예, 보험료는. 예, 바로 그거예요. 가입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당연한 기정사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 보험 가입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 1,202만 5천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죠. 예, 그것이 있고 당연하게 여기도 그 시설물이 단기간 운영된다면 단기율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작물에만 요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 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도 당연하게 여기 잘 봐보시면 단기요율이 적용되죠. 그쵸? 예, 보험 가입금이 1,000만 원이고, 위험료율이, 아이고, 사고가, 아이고, 화재 사고는 0.01%야. 예, 그러면 얼마가 되죠? 만약에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든다면, 예, 천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화재 사고는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어. 0.01이야. 그러면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단기요율 적용지에 따라서, 예, 보험료가, 1,000원인데, 당신들은 6개월만 들였으니까 1,000원이 아니고, 900만 원 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걸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다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강의는 1시간 내로 제가 지금 현재 끝내는 걸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막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 1시간씩 계속 강의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그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또 너무나 효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가능하면 요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한 1시간 정도 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좀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따로 뭡니까 그 추가적으로 강의안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를 했을 때는 유튜브에서 했는데 그 듣는 분들께서 제발 좀 그 강의안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출력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하질 않았어요. 금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페에서 만들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그래도 그 적정 강의를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걸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단기요율이 이제 뭐냐면 이거 막 읽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복잡하죠. 근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잘 봐보시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1년 계산으로 보험료 같은 거를 계산할 때 1년 중에 사고 얼마 났나 대부분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3개월만 든다. 뭐 이런 10월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뭐 어떤 데는 10월 우리는 이렇게 계약할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하여튼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장으로. 그쵸? 예. 3개월 만에 이렇게 뭐 수확이 되고 보통 그러니까, 시설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그렇게 했을 때, 따로 이렇게 요율을 따로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잘 봐보시면 알지만 100%까지는 아니잖아요. 1년치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해 놨는데 3개월만 들겠다는 사람한테 1년치 내라 할 수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요 단기요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이 단기요율로 해갖고 가입하느니 1년 가입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좀 따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연장하는 기간에는 원기간 통산하지 않고, 그 연장 기간이면 또 따로, 그러니까 보험료를 악착같이 이렇게 받겠다는 얘기예요. 예. 악착같이 더 받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봐보세요. 1년 단기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에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포함될 때는 요일에다가 10%씩 가산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맹점인 겁니다. 요렇게 받으면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 해당 월이 있으면 10%씩 가산한다는 얘기예요. 단지 4월, 5월, 10월은 미가산하겠다. 4월, 5월이 이제 봄이고 요 10월달 요 때가 이제 그 시설 작물 이게 사고가 덜 나나 보죠. 그러니까 요 때만큼은 가산하지 않고 나머지 월 그러니까 9개월 나머지 9개 그 월이 있죠. 그 월에는 무조건 넣고 10%씩 가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뒤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잘 봐보세요. 6개월을 만약에 가입을 했다 칩시다. 6개월로 가입하면 만약에 4, 5, 6, 7, 8, 9 이러면 6개월이죠. 두 번이나 이렇게 할인이 안 되는 구간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나머지 6, 7, 8, 9는 어거지로 결국 10%씩 이렇게 가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 6, 7, 8, 9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6개월까지 벌써 70% 받고 플러스 4개월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40%가 110%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만들어놨나 싶습니다. 그렇죠? 6개월을 넘게 가입을 하는 순간에 벌써 110%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근데 봐보세요.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1년치가 10,000원인데, 어떻게, 그 6개월을 들었는데 110%가 된다고 해서 10,000원이 아니라 11,000원 주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분들 항상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분들 계시더라고. 이거 처음에 10 하다가 요럴 때부터는 50 올라가네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분들이.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6개월 딱 가입하는 순간에. 그렇죠? 만약 4월이 포함되지 않고 만약 10월 달부터 가입했다 칠까요? 10, 11, 12, 1, 2, 3월 되겠죠. 그러면은 10월만 10%만 미가산되면 뭡니까? 6개월에 70%에다가 플러스 몇 프로가 더 가산이 돼요?
5개월이 10%씩 가산되면 50%가 가산되잖아요. 그럼 12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딱 가입하는 순간에 무조건 넣고 보험료는 1년치 낸 보험료하고 똑같이 받겠다는 얘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렇죠. 보험료 지금 계산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단기간 가입했을 때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가. 예, 바로 그것을 계산하는데 6개월이 딱 지나는 순간에는 무조건 넣고 어떻다고요? 예, 그 1년치 낸 보험료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요 말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있는지 저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이 딱 가입하는 순간에는 무조건 1년치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6개월 이상으로 뭐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그 구간이 5개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개월로 하면은 4월에서 8월까지 드디어 그것도 또 가산 안 한 구간을 일부러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5개월 가입하게 되면 4, 5, 6, 7, 8 이렇게 5개월을 가입했다 그러면 6월, 7월, 8월만 10%씩 가산되죠. 그러면 30%를 더 가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당 구간은 얼마입니까? 예, 60%에서 30% 하면은 90%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결국 뭡니까? 아이고 1년치 보험료가 10,000원인데 5개월치만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이 아니고 얼마요? 9,000원을 받겠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그냥 뭐 도둑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치 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진짜로 내가 5개월만 운영한다면 그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도표를 갖고 야 어떻게 딱 이걸 계산해야 하고 하는데 간단한 겁니다. 5월달 요거만 딱 계산하면 돼요. 5월달. 예. 5개월 가입했을 때는 무조건 넣고 60%. 예,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서부터는 한 개월씩 내려갈 때마다 10%씩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계산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문제를 낸다면 5개월 요걸로 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0% 요거 기준 항상 우리가 뭡니까? 기준만 딱 설정해 놓고 나면 나머지가 쉽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5개월보다 더 가입하면 무조건 넣고 뭡니까? 이 뒤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있잖아요. 예, 그 뒤에서 곱해지고 빼지고 할 때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니. 단기율 적용은 빵이니까. 그쵸? 예, 빵은 아니죠. 쉽게 말해서, 그대로 뭡니까? 더 할인이나 할증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께서 잘 봐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앞에 우리가 해가림 시설하고 이제 뭡니까? 종별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도 그냥 막 암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아까 전에 해가림 시설을 봐보세요. 100에서 120 구간이, 이거는 할인도 하지 않고 할증도 하지 않겠다. 그죠? 3종이 요거였었어요. 그죠? 나머지 보면 똑같아요. 여기 보면, 100에서 120.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허적이 7친구이고, 허풍이 10.5%. 그죠? 15야 저는 사실 그렇게 외웠었어요. 그런데 요거 갈로치기, 제가 볼 땐 갈로치기 문제는 다른 데서도 낼 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갈로치기 문제가 1과목에서도 나와봐봐야 기껏 나와봐봐야 5문제인데 5문제 중에서도 요즘은 계산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또 아니면 직접 쓰라는 문제도 나오고 갈로치기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비해갖고 5점짜리 공부를 한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5점짜리 25점을 다 맞는다 해도 합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래도 야 5점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거 공부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100% 틀림 절대로 합격이 안 되는 분이세요. 지금 2개월 공부하면서 그거를 막 집착하고 야 그래도 나 이까지 할 거야 하는 분 절대로 합격이 안 됩니다. 제말 뭔가를 포기해만이 한 개라도 정하게 그걸 획득할 수 있는지 그래도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어 하고 막 두 가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다 한다면 결국은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70점, 80점 정도 맞을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이후에 그래도 시간이 난다면 그때 가서 이런 것까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제가 안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도 지금 제가 다 안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라이드를 제가 항상 출력해서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큰 틀을 먼저 공부해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를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잘 봐보시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2, 3, 4, 5종이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딱 봐보면 요일은 어떻게 되죠? 해가림 시설에는
뭐 어떻게 되죠? 예, 100에서 120 구간은 예, 보험료 할증도 안 하고 할인도 안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할인을 해주죠. 왜냐면은 잘 봐보시면 인수잔에 가봐보면요. 예, 해가림 시설은 목재나 죽재로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 농어민 시설물은 목재나 죽재로 만든 농어민 시설물은 인수잔이에요. 그마침 위험하니까 그는 예, 그 뭡니까 보험 가입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결 지으면서 자기 그 인간은 제가 사고하는 동물이라 그랬잖아.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걸 안내 드리는데 그렇게 안내줘도 그것을 의미를 모르시고 또 막 이상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정말 저 또한 이렇게 많은 그 시험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쉽게 공부를 저는 했습니다 하는 것을 그 살아있는 것을 밤을 새서 하나를 깨닫고 밤을 새서 하나를 깨달은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말로 해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그럼 결국은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봐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된 요걸 기준은 어떻게 되죠? 예, 바로 그 목재나 죽재가 아니라 철재로 만든단 말이에요. 비닐하우스는 예, 철재로만 그 뭡니까 농업민 시설을 만들도록 돼. 그것만 가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더 안전하겠죠. 예. 바람이 불어도 쉽게 잘 안 쓰러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이면은 10%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0%만 할인해 준 건데 요 기준은 어떻소? 20%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서 철골 유리온실 같은 거, 예, 경량 철골 쪽 이런 거 정말 튼튼하게 지으면은 30%는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렇게 가입을, 요런 걸로, 농업 시설을 만들면 원래 보험료가 10,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요? 7,000원만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것과 딱 연관지어서 딱 한 칸씩만, 예, 뭡니까? 요거는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제가, 해가림 시설은 튼튼하지 않으면 돼 있고, 3중에, 여기는 튼튼함, 이렇게 일부러 적어놓은 이거 뭐냐면 튼튼하니까 예 10%를 할인해 주겠다. 요 기본 구간 그죠? 3종이 기본이죠. 여기서부터 뭡니까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보시면 1.2배까지 더 받는데 여기는 아무리 많이 받아봐봐야 굉장히 부실해요. 허적도 7.9 미만이고 허풍도 15야 미만이에요. 예, 이럴 때도 10%만 가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 구간만 딱딱딱딱 외워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 딱 외워갖고 문제를 만약에 뭡니까? 요 기준을 안 내주거나 시험 문제에서 아니면은 뭡니까? 3중이다. 이렇게 나올 때는, 쉽게, 보험료가 많은데, 곱하기 10,000원 아니야? 예. 그 뭐죠? 종별 보험료율이, 예, 0.9가 곱해줘. 예. 요렇게 계산해서 뭡니까? 보험료를 산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분을 항상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뭡니까? 이해도 되고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따로따로 공부하고 해봐봐. 결국은 또 그거 뭐였지? 야, 여기는 이랬는데 뭐였지? 그런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외울 때 딱 한 방에 외우시고 너무 쉽잖아요. 해가림은 볏짚으로도 만들어서 그 위에 해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풀어봐봐야 진짜 이런 거구나 하고 딱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를 제가 풀어 들으면은 이런 것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상태에서 문제 풀면은 문제를 풀 수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거를 먼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겠죠. 그리고 현재 이것이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기출문제는 없어요. 예, 기출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는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니까 그런 당연하게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기출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플러스 알파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상문제를 따라 풀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환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해지가 되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돌려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부분만큼 돌려주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쉽게 말해서 보장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와 상관없이 계약이 무효라 이런 것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게 되면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연하게
계약자 부담보험료 전액을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여기는 보면 환급보험료라고 돼 있잖아요. 미경과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한 10개월 정도 보험을 들었는데 쉽게 말해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 보험을 가입하다가 우리가 그 뭡니까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다고 상법보험편에서 배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임의해지를 아니 나 보험 그만둘래. 4개월째 될 때 만약에 그만둘러 해서 보험을 예약한금 돌려줘. 예, 예약한금 이거는 환급보험료 이거겠지. 그죠? 예, 그 보험료 돌려줘 하면은 4개월째 될 때는 그럼 얼마나치를 보험료를 썼을까요? 그렇죠? 4만 원 정도. 그냥 산술적으로 좀 원래 그 기한이 위험한 구간이면 보험료가 더 많이 뭐 이렇게 그 산출이 되고 남아있는 게 적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경과 비율을 설명드리는 이유를 그냥 그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1개월당 만 원씩이라고 보험료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4개월 지났으니까 4만 원만 뭡니까 그동안에 보장을 받도록 그 4만 원을 썼으니까 남아있는 건 얼마입니까? 6개월 남아있으니까 6만 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6만 원이 뭡니까? 바로 미경과 된 거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돌려받겠다. 그러면 현재 월 만 원씩이라고 해서 미경과 비율을 하는 게 얼마입니까? 60%가 되겠죠. 그렇죠? 그 60%. 그러니까 낸 돈은 10만 원인데 남아있는 거 아직도 60% 남아있네? 그럼 곱하기 60 하면 얼마요? 6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소의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 그냥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뭡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돌려준다. 예, 무효나 취소인 경우는 100% 돌려주고 나머지는 미경과 비율에 의해서 보험료를 돌려줘요. 여기 보면 사기에 의한 계약도 돌려준다고. 원래 사기에 의한 계약은 어떻습니까? 무효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거 약관에 대한 거거든요. 약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려주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미경과 비율에 대한 것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기가 진짜 뭐 완전히 정말 보험업법상 큰 잘못된 그런 거라면 뭐 안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또 사기에 또 그걸 뭐 또 정확하게 또 뭡니까 입증할 거나 그러기에 또 어렵잖아요. 보험회사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니까 기망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경우는 당연하게 그냥 보험료 돌려줄게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이론서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금 요 부분이 약관이 결국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예, 보험료가 미납될 때는 어떻게 되죠? 연체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당연하게 최고를 하고 최고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해지되면 뭡니까? 보험료를 돌려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여기 책임 있는 사유 여기 해갖고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왜? 보험료가 연체됐으니까 환급보험료는 빵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이론서에 돼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환급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요 부분이 나왔어요. 보험 가입금이 제가 이거 저가전종합 사과서에서 초과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 해갖고 아마 그 보험금 산정할 때 벌써 다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금년에도 그 문제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서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상 문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풀어 드릴 테고요.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했을 때 그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서 주느냐 그거예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10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예, 저가수 조사를 만약에 6월 달에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럴 때 차가수를 조사해 봐 보니까, 어이구야, 너무 많이 가입했네?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가입했는데, 저가수를 딱 보험사고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딱 1,000만 원에 1,000kg로 이렇게 1,000kg이에요. 평년 착가량이. 예. 그런데 딱
보험사고 나지 않았는데 보니까 1000kg가 아니라 70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과보험을 든 거죠. 300kg을 더 들은 거예요. 즉 뭡니까? 1000만 원을 가입했다는 거죠. 원래는 700만 원만 가입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들었으니까 300만 원 더 가입했죠. 예, 절대적으로 초과보험은 인정하지 않아요. 보험가액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돼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보험가액 700만 원으로 뭡니까? 보험가액 금액을 변경을 할 거 아닙니까? 상표보험법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00만 원만 뭡니까? 변경을 하게 되면 300만 원치를 어떻게 돼요? 더 받았잖아요. 그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0만 원 더 300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더 받았죠. 그게 만약에 3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0만 원을 전부 다 돌려줄까요? 아니죠. 그전까지 저가 종료 때까지는 어떻게 되죠?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무효나 취소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닐 때는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미경과 비율로 이렇게 여기 제목이 뭐 감액돼 있는데 앞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약자가 낸 거. 쉽게 말해서 뭡니까? 원래 그 총 10만 원 중에서 3만 원을 더 냈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례에 의하면 3만 원 더 냈단 말이에요. 예,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원래는 1000kg 해갖고 10만 원씩 보험료를 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700kg이야. 그러니까 700kg으로 감액하니까 10만 원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예, 7만 원으로 내면 되는 건데, 당신이 더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3만 원을 돈 더 받았잖아요. 그 돈 더 받은 거를 100% 돌려주는 게 아니고, 예, 그 저가수 차가수 조사할 때까지는 보장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보험료를 받아야 돼. 3만 원 중에서도 받아야 되겠죠. 남아있는 것 중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면 10개월 중에서 4개월 지났죠. 그러면 4개월까지는 보험료를 받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예, 총 만 원 중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게 60%잖아요. 그러면 6천 원을 돌려주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미경과 비율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한 달에 그냥 10%씩이다 계산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죠? 예, 조금 위험한 구간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미리 경과가 됐을 거고, 덜 위험한 보험사고가 거의 발생 안 되는 그런 시기에는, 보험료가 조금 덜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론서 348면에 미경과 비율표가 품목별로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저가전 종합 항상 보면 이게 우리가 암기할 게 많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 그 부분은 저가전 종합 사가수, 그리고 벼 정도. 그래서 제가 그 벼 같은 경우도 면적 같은 거, 이제 표본 구간 몇 구간인가 안 주고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해갖고 그것도 제가 보험금 문제 풀 때 미리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미경과 그럼 8월 달에 만약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는 지금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과비 같은 경우 이게 무조건 넣고 해지한다고 해서 이 70%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요것이 뭐냐면 사과비 같은 경우는 그 6월 달에 조사했을 때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계약자가 임의로 해질 때는 무조건 이게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저가 착가수를 이럴 때 6월 달에 한다는 가정하에 6월 달에 해지가 됐을 때 이 보장 수준별로 이렇게 보험금을 미경과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보험료를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이게 6월 7일 기준이다라고 요 114페이지에다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를 냈다는 것이 작년에 문제로 따지면은 가장 난이도가 상 문제였었어요. 1과목에서 6번 문제가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그 15점짜리 문제가 결국 평년 착가량을 구해만이 그 다음에 풀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평년 착가량이 가서 있고 제가 작년에 나왔던 6번 문제는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이제 지금 현재 부족해갖고 제가 요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두 번째 지금 새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왜 이게 더 비율이 높아지겠습니까? 5종만 내가 보장을 받겠다니까 보험 사고 날 확률이 적잖아요. 적으니까 똑같은 6월 달에 사과비 같은 경우는 83%나 남아있는 돈에, 더 받은 돈에 83%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그만큼 보험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 거죠. 보험금 지급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사과배하고 단감떨모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사과배가 그래도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으니까 더 조금 지급되겠죠. 단감떨모는 그럴 때도 사고 날 확률이 적어. 그러니까 보험 뭡니까? 저가차가서 조사한 이후에도 돌려줄 돈이 많다는 거고요. 요 50% 70%는 뭐겠어요? 70%는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미경과 비율도 당연히 더 적게 보험금 사고 날 확률이 보험금이 지급받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더 크게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더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졌다 생각하시고 제가 요것을 피할 수 없다면 하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또 이거는 뭡니까? 한번 나오고 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거는 제가 갈라치기 보면 야 다음에는 절대로 안 나오니까 저 같으면 공부를 안 합니다 하고 하지만 이거는 또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따로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예, 요 가장 미경과 비율이 많이 돌려주는 거, 그쵸? 그래서 83, 그 다음에 78, 그 다음에 70, 63 해갖고 여러분께서 요것은 피할 수 없다면 외우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요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 슬라이드 여러분께서 참조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저 또한 암기하는 거 싫지만 제가 뭡니까 재배학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병에 이런 거 진짜 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 팁으로 역시 진짜 도둑질은 그 막 해갖고 그 강의도 하고 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요 부분만큼은 여러분께서 꼭 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